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 한 해 불교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특집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남동우입니다. 종단협 소속 30여 종단이 참여한 초유의 전국 승려대회. 개혁종단 이후 최초로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올해도 이슈가 많았는데요. 보도본부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준호 기자, 윤호섭 기자, 최준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교와 신행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윤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호 기자입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짚어보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기 2566년 다시 보는 한국 불교 이슈 첫 번째 주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문은 전국 승려대회가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이었죠.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종단을 초월해 5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먼저 전국 승려대회가 개최된 배경, 정준호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당시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불교계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받고 있는 오해 때문에 그동안 많이 억울해하고 있었는데요. 관람료는 사실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문화재 유지 보수 비용을 사찰이 직접 걷어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며 봉이 김선달의 비유한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이제 불교계의 공분을 샀고 결국에는 전국 승려대회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BTN 불교TV가 전국 승려대회를 당시에 생중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당시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죠? 네, 당시 조계종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대통령이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이제 정부와 여당이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법안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전통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당시 종단협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원행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승가 공동체의 결집은 불교계만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며 전통 문화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종교 편향과 차별을 조장하는 분열의 세력에 준엄한 경책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국 승려대회 나흘 뒤 더불어민주당이 잘못을 인정하며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당시 그 결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조항을 담은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재 관리 주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예고했던 범불교 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 편향 문제 올해도 계속 지속되는데요. 전국 승려대회 의미와 과제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범불교도 대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후속 조치로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종교 편향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비판을 받고 있던 곳이 서울시였습니다. 광화문 역사물길 표석에서 보우스님은 처벌로 표시를 하고 김대건 신부는 순교로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편향된 인식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서울 시민들이 걷는 곳곳에 순례자 표식을 남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보도블럭에 십자가 형태로 이제 보도블럭을 깔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제 지난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후속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종교 편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즉 내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합의 추대입니다. 진우 스님은 개혁종단 이후 최초로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돼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합의 추대 과정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합의 추대는 1994년, 그러니까 지금의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입니다. 그동안 선거 과열로 인해 여러 혼란이 야기되고 때로는 세간의 비판도 받게 되면서 일찌감치 종단 내부에서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여기에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단일 후보가 추대되길 희망한다고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면서 조용한 선거에 대한 여망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총무원장 합의 추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사한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합의 추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반 사회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국민 통합과 화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역시 그동안 경쟁 구도로 진행이 되어 왔고 이로 인해 늘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총무원장 합의 추대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 하나를 먼저 해결하고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월 5일이었습니다. 조계사에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가 공의됐습니다. 총무원장 취임사 핵심 키워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진우 스님은 우선 종단 운영 3대 기조로 소통과 포교 그리고 교구를 꼽았습니다. 취임사에서는 불교중흥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불교중흥이란 표현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역대 집행부가 수행 전통 복원을 통한 내부의 혁신을 의미했다면 진우 스님은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경전 문구를 현대 언어로 바꿔 전하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벗이 되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에 벗이 되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겠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취임 후 포교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행보도 청년 포교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임기를 시작하고 진우 스님의 첫 공식 활동이 바로 청년불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불교계가 유독 취약한 청년 포교의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자리에 함께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회원 그리고 불교 크리에이터들은 청년불자를 위한 공간 마련이나 젊은 감각의 미디어 확장, 그리고 불교 굿즈 제작 등을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청년불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불교 중흥과 포교,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포교에 매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불교 중흥과 포교를 화두로 다음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상월결사 3주년입니다. 자승스님을 비롯해 9스님이 엄동설안에 상월선언에서 목숨을 건 정진을 한 다음 3년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는 전국에서 평화방생순례를 했습니다. 먼저 평화방생순례 의미 윤호섭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올해 진행된 평화방생순례는 2020년 만행결사 자비순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잇는 또 하나의 대작불사였습니다. 사부대중이 하나된 마음으로 길 위에서 순례하는 문화가 전국 여러 교구로 퍼졌는데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최상의 방생이자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시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추도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성금도 전달하면서 평화와 마음 방생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사회에 전했습니다.
평화방생순례는 해남 대흥사를 시작으로 구례 화엄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전라도에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첫 순례는 3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대흥사 순례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도 동참해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500여 명으로 시작한 평화방생순례는 회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참여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순례를 하러 찾아온 청소년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계층 포교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려운 사회와 이웃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걸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지나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부처님 믿으라고 포교를 했는지. 드디어 내년에 인도로 떠나죠. 2월 9일부터 43일간 1167km의 대장정입니다. 45년간 길을 걸으며 진리를 설한 부처님처럼 인도와 네팔, 불교 성지를 가는 건데 일정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국내에서 펼쳐졌던 3년간의 순례, 바로 인도 순례를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 발자취가 담긴 7대 성지를 순례할 예정인데요. 우선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성도지 부다가야를 거쳐서 중림정사가 있는 라지기르, 마지막 안거지 바이샬리, 열반지 쿠시나가르, 그리고 탄생지 네팔 룸비니, 부처님이 가장 자주 머무른 곳이었던 슈라바스티까지 순례합니다. 하루 일교차가 20-30도에 달할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내년은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인 해여서 우리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윤호섭 기자가 동행 취재하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 성파대종사 취임입니다. 성파대종사가 종종으로 추대된 건 지난해 이슈 첫 번째로 다뤘는데요. 올해 3월이었습니다. 조계사에서 추대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현장 취재했던 최준호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올해 3월 30일 중봉 성파대종사를 조계종 종정예하로 모시는 추대 법회가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행사에는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참석해 새 종정예하에게 축하와 기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현역 대통령 최초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대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일련의 사건들로 정치권과 불교계의 관계가 경색된 국면이 있다 보니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추대 법회에서 내린 첫 법어, 이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법어 원고가 나왔는데 그대로 하신 게 아니었죠. 예, 종정예하는 미리 준비된 법어는 잊어버렸다고 하고 사부대중과 직접 눈을 맞추며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주제를 일상적인 언어로 사자호를 내렸습니다. 특히 갈등과 반목의 사회에서 불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는데요. 화제의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절의 봄은 분명히 왔지요. 꽃이 피었지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왜 그리 냉각한지, 왜 그리 안 풀리는지, 왜 꽃을 좀 못 피우는지. 네,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법어 참 인상적입니다. 올해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의장의 학산대원 대종사가 추대됐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로회의는 지난 4월 19일 68차 회의를 열고 원로의장의 학산대원 대종사를, 수석부의장의 무봉 성우대종사를, 차석부의장에는 두산 일면대종사를 선출했습니다. 전 원로의장인 세민대종사의 원로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선출한 건데요. 대원대종사는 원로회의의 위상과 종단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임기 동안 원로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종과 관련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다음은 천태종을 비롯해 이웃 종단들의 올 한 해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별 이슈입니다. 먼저 천태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준호 기자, 천태종 올 한 해 어떤 게 가장 큰 이슈였나요? 네, 천태종은 올해 제19대 총무원장 무원 스님의 취임입니다. 무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서 공동체 문화 회복하는 시대의 보살로서 종단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종교 간의 화합과 다문화 가정을 품어가면서 공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계 최초로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위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는데요. 이에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는 다겁생의 지중한 인연이 이 자리에서 꽃피고 있다며 신임 총무원장이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진각종입니다. 진각종은 올해 종조 탄생 120주년이었는데 종조 탄생지 울릉도에서 3년 만에 회당문화축제가 재개됐죠. 그렇습니다. 20년간 울릉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 회당문화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참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배편마저 결항될 정도로 강풍이 세게 불면서 야외 무대가 아닌 실내 공연으로 전환돼 일종의 아쉽다는 목소리도 조금은 나왔는데요. 하지만 독도 아리랑이라는 주제만큼은 더없이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진각종은 현재 2026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종조 회당대종사의 탄생지인 금강원 성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음종을 짚어보겠습니다. 홍파 스님이 종종으로 추대됐고 법명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위령제도 봉행했는데요. 네. 관음종은 지난 6월 7일 종정추대위원회를 개최해서 홍파 스님을 제9세 종정으로 추대했습니다. 홍파 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공석이 된 총무원장에는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한 법명 스님이 지명됐습니다. 지난달에는 3년 7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재개했습니다. 홍파 스님과 법명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7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태고종은 종조 태구 보국수의 탑비가 있는 북한산 태고사의 성역화 불사를 본격화 시작했습니다. 관련 세미나도 개최됐는데 어떤 거였죠? 네, 먼저 태고사는 보우국사가 1341년 중흥사 주지로 주석하면서 창건한 동암이라는 수도처가 그 뿌리입니다. 동암은 보우국사가 입적한 뒤 1385년 그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건립되며 태고사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중건과 보수를 거쳐 지금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세미나는 지난 10월 열린 보우국사 탄신 721년 기념 학술 세미나입니다. 태고종이 해방 후 조선불교라는 종명으로 그 법맥을 이어왔다며 태고종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교임, 전법사 제도 정비, 제가불자들의 새로운 수행복, 그리고 신행복 등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다음은 총지종입니다. 총지종은 올해 창종 50주년이지만 좀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총지종은 올해 대외적인 행보보다는 내부 결속과 밀교종단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모양새였습니다. 가장 먼저 연초에 창종 50주년을 맞아서 총지종 50년사를 펴냈는데요. 고려 이후 맥이 끊긴 전통 밀교를 계승해 한국 밀교를 정립하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진각종과 손을 잡고 한국 밀교학회를 창립해 학술지를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교학 연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각 종단별 이슈를 점검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남산 열왕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조계종 백만 올력 결집불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염원을 이어받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108배를 온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지난 10월 31일 열암곡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고불식이 봉행됐는데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시지 못해왔음을 참회하고 국군 융성과 불교 중흥을 위해 바르게 모시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108배를 올렸습니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행사도 많이 열렸는데 정준호 기자 좀 소개해 주시죠.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숙박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33개 사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국 142개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말 20년 동안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까지 총 체험 인원 600만 명에 외국인도 10%가 넘는 65만 명이나 찾았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이를 기념해서 대국민 공모전도 열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식과 세미나, 사진전도 개최됐는데요. 세미나에서 템플스테이를 찾는 인원 중에서 MZ세대가 52% 정도라며 운영 인력 세분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동국대부터 조계사까지 흥겹게 진행됐었죠. 올해 선두장엄 등은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3대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육법 공양 등이었는데요. 여기에 대금과 장구를 든 주악 비천 등이 함께하면서 평화를 발언하고 지구촌의 아픔을 함께 위로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 진행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연등 행렬에 있어서만큼은 종단과 사찰 같은 참가 단체 외에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봉축 분위기를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았던 틱나카 스님이 원적에 들어 전 세계를 슬픔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틱나칸 스님은 2013년 BTN 불교TV 초청으로 방한해 잠실 실내체육관과 월정사 등 전국에서 명상 수행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BTN 불교TV가 무상사에 빈소를 차려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네, 틱나탄 스님은 지난 1월 22일 출가 사찰이었던 베트남 뚜히에우 사원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뚜히에우 사원과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 등 전 세계에 스님의 빈소가 차려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BTN 불교TV 무상사 선방에 분향소가 마련됐는데요. 금강 스님이 상주했던 분향소에는 많은 불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조문했습니다. BTN은 2013년 스님 방한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고 또 빈소에서 사진전도 열었습니다. 불기 2566년 다시 보는 한국 불교 이슈. 내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설화집인 본생경에 등장하는 토끼는 탁발하는 스님을 위해 소신 공양을 합니다. 불자 여러분도 새해에는 본생경의 토끼처럼 일체 중생을 위한 보살도 실천의 서원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BTN 뉴스도 사회 곳곳에서 보살도를 실천한 불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